아주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책.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은퇴 후에 8만 시간. 은퇴할 즈음에 꼭 읽어봐야 할 책 3권.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제 베란다로 비껴드는 그 햇빛이 아주 포근하고 따사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오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요, 은퇴할 즈음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직전 또는 은퇴하고 나고 나서 바로 그 즈음에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3권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충동질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책. 네. 이 책에는 실패한 사람의 얘기, 성공한 사람의 얘기, 이런 것들, 이미 은퇴기를 거쳐간 사람들, 은퇴의 어려운 점, 또 좋은 점들을 다 겪었던 그런 선배들이 그 경험담을 써놓은 그런 좋은 그 도움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그 은퇴기를 맞이해서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만한 책 3권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우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요 책입니다. 요 책. 100년을 살아보니. 이미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셨던 김형석 박사께서 97세 때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은퇴를 맞이하는 그 베이비 부머들이 그 용기를 가져야 할 만한 한 문장이 딱 있는데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다. 내가 한 97세, 100세를 거의 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반추해보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80고개를 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었던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들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으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은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밥벌이가 아니라 꿈을 위해 살라. 우리는 은퇴 후에도 노인이 아니라 성인으로 살아야 한다. 열매를 거둔 자리에서 새로운 씨를 뿌리고 마음을 수확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밥벌이가 아니라 꿈을 위해 살라.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 은퇴 후의 8만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주임 교수를 하셨던 김병숙 박사님께서 5년 전쯤에 쓴 책입니다. 박사님은 이 책에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60을 전후해서 은퇴를 하고 평균 건강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빼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합치면 대충 8만 시간 정도 된답니다. 박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그 8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성공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지를 아주 요목조목 아주 잘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그 8만 시간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잘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자. 조급증을 넘어서 미래 비전은 지금의 베이비 부모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정신적 무기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50년, 그 이상 동안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경이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타인과 관계 형성을 할 때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도 안 만나도 상관없는 사람과 같이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곤 한다. 은퇴 후 사회활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집단에 자꾸 사람을 추가하게 되면 결국 만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사태가 오게 된다.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고독한 세월을 보내며 대인관계망을 전혀 가동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망이 녹슬어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망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라 지속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투자다. 나만의 업을 찾아라. 재취업, 창업, 사회활동의 갈림길에서 나를 둘러싼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은퇴자의 재취업과 관련해 요사이 두드러진 현상은 60대들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3, 4시간 정도 일하고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운동을 하거나
노인대학에서 강좌를 듣거나 친구들과 취미활동을 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은퇴 전 직장을 다닐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삶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져 일과 운동, 공부와 친교 등을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완전 은퇴가 아닌 부분 은퇴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다. 그는 2012년 1월 30여 년의 공백을 깨고 단독 콘서트를 가졌다. 콘서트를 시작할 때의 소개 멘트가 인상적이었다. 콘서트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였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세상을 여행하는 자이며 아마도 끝나지 않는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제 60대에 접어든 가수 이장희 노래 중에는 27살에 작곡한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라는 노래가 있다.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때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일까? 그때도 울 수 있고 가슴속엔 꿈이 남아있을까? 그가 64세의 나이에 30여 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뭘까? 끝으로 독일 출신의 미국 경제인이자 시인인 사무엘 울만이 78세에 쓴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이 시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용기를 줄 것이라 믿는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강인한 육신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참신함을 뜻하나니.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은퇴 5년 전에 꼭 해야 할 것들. 전직 교수 출신이면서 행복한 은퇴 연구소라는 연구 모임을 결성을 해서 지난 2007년부터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신 전기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전기보 박사님이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자신의 고향인 포천에 내려가서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계속 영위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은퇴를 맞이하는 나의 생각, 나의 다짐은 어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12년이 지났다. 은퇴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을 은퇴라고 본다면 은퇴 5년 전부터 은퇴 후 12년 차까지 합하면 총 17년이라는 시간이다. 그간 내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17년간의 내 삶의 변화와 그간에 만났던 많은 이들의 삶의 궤적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작업은 은퇴 후의 인생이라는 중대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은퇴를 새로운 인생의 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쪽은 보다 새롭고 즐거울 은퇴 생활을 마음 설레며 기대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절망적으로 은퇴를 향해 가고 있다. 은퇴는 개인의 삶에서 단순히 직업의 상실이라는 차원을 넘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은퇴가 개인에게 끼칠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은퇴는 그야말로 생애를 통틀어 대전환기적 사건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60세 전후에 이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겠다는 100년 전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60세가 정년으로 만들어진 당시 기준대로라면 정년은 평균 수명보다는 15년 뒤여야 하니까. 그때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은 최소한 95세는 넘어서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사실 은퇴하고 나면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면 특별히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도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다. 가족의 생계와 출세를 위해 생활했던 은퇴 전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은퇴 이후의 삶이다. 또한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전과는 조건 자체가 판이하다. 은퇴 전에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적인 추세나 직장 내 경력 개발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밑그림이 흐릿하게라도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완전 백지 상태다. 은퇴 전은 직장과 직업 중심으로 그리고 직책에 따라 구분되는 삶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좀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차를 만들 수 있는 삶이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2권 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책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네, 요겁니다.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요 2권의 책을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 이 책은요, 그 의사 출신이면서 그 의료 전문 기자로 한겨레 신문에서 복무하고 있는 김양준 기자가 한 6년 전쯤에 쓰신 책입니다.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그 질병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례별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가벼운 운동법에서부터 식생활 습관 고치는 법, 그 다음에 뭐 칫솔질 요령,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은퇴 후의 건강관리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 그 에너메리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90세 즈음에 쓰신 책이랍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사실 그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할머니인데요. 그 뉴욕 근처의 농장에서 촌부로 늙어가시다가 76살 때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80세 때 첫 개인전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93세에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까지 등장했던 그런 그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101살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기신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라고 칭송했던 그 할머니가 쓰신 책인데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과 함께 할머니의 인생이 수기 형식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